네, 이항용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미정시를 화려하게 달군 뉴스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용 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인사이트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미국의 2분기 실적 시즌 본격 개막입니다. 자, 이제 2분기 실적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라는 이제 시점 하에 미국의 2분기의 어닝 시즌의 핵심 포인트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맞습니다. 주식 시장은 여전히 아주 강한 행진을 기록하고 있죠. 다우지수 같은 게 오늘 2개월 만에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기염을 더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시장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요인이 됐건 간에 주시장은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런 흐름이 단기간에 꺾이긴 쉽지 않다. 물론 그 안에서 워낙 많이 올라가고 좀 이격이 벌어지면 쉬어가는 마디마디 쉬어가겠지만 시장 자체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이 맞다. 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외에 정치적인 변수 이런 것들은 그냥 그 좀 긴 흐름으로 보시는 분은 한마디로 무시하시더라도 뭐 전혀 상관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은 지난주부터 이제 시작됐죠. 가장 중요한 은행 업종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 밤이죠. 한국시는 어젯밤에 뭐 블랙락이라든가 골드만삭스 실적 발표하면서 골드만삭스는 또 사상 최고가, 블랙락은 좀 올라가다 오늘 약간 밀려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2분기 실적 시 아주 초반이지만 지금까지 나온 것에 대한 판단 한번 잠깐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준항 이익가 9.3% 일단 증가할 것을 일단 팩트셋 기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요, 2022년 1분기 이후 최대 폭의 이익 증가가 기대되고 있겠고요. 기존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정도, 평균 정도만 이상 나오더라도 최소 결국은 12%의 이익 증가, 그래서 두 자릿수 이익 증가가 뭐 거의 굳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40분기, 그러니까 최근 10년 동안에 보면 한 3차례 정도 제외하고는 항상 기대 이상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과 그 밖에 다른 나라, 특히 우리나라의 다른 점. 우리나라는 실적 전망도 의미가 별로 약하지만 실적 전망을 못 미치는 경우가 워낙 많은데요. 미국은 40번 중에 37번을 지금 S&P 전체적으로 맞췄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최근 10년 동안 평균을 보면 6.8% 정도가 기대 이상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웃퍼폼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본이었던 것이 미국이었다라고 이해하셔도 좋겠고요. 74%, 이렇게 10개 중에 7개 반은 기대 이상 실적 발표한 건 미국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에 이 수치가 더 좋아져서 평균 8.6%가 기대 이상의 그 아웃퍼폼하는 비율이 되겠고요. 77% 역시 뭐 거의 비슷하게 10개 중에 7개, 8개는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컨센서스와 실적 발표 이익의 증가율의 추이를 보면 이익 전망의 상위를 알 수 있겠는데 이런 것들이 최근에도 꾸준하게 좀 우상향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이제 섹터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2분기에 좀 좁혀서 보면 목표 주가와 계리율이요. 목표 주가와 계리율이 지금 상대적으로 큰 섹터. 그러니까 월가 이익 전망과 포함해서 월가의 전망이 있는데요. 목표 주가가 있는데 목표 주가 전반적으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을 위주로 말씀드리면 에너지, 소재, 산업,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들이 상대적으로 지금 목표 주가까지 계율이 높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IT는 상대적으로 목표 주가 계율이 낮습니다. 4.2%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S&P 500 기업 중에서요. 참고적으로 목표 주가까지의 계율이 큰 것들이 탑10을 보여드리는 게 표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뭐 아메리칸 항공이라든가 글로벌 페이먼트를 포함해서 10개가 목표 주가까지의 계율이 가장 큰 거가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목표 주가가 지금보다 낮은 것들은 테슬라를 비롯해서 또 10종목 보여드렸는데 네. 이게 바로 미국 시장의 특징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 테슬라 같은 기업이 한국에 상장돼 있다는 목표 주가가 지금 현재 주가보다 낮은 거가 거의 없을 건데 미국은 사자 팔자 이렇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팔자 의견도 있고 사자 의견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실적 시즌 막 들어가면 항상 실적 전망은 약간 횡보합니다. 그 실적 전망 추이가요. 2024년과 2025년의 주당이익 전망의 추이를 보면 약간은 좀 횡보하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PR은 21.4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거, 밸류에이션이 높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높은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익이 계속 더 증가하거나 아니면 금리가 떨어져야지 이게 유지될 수 있다는 거라서 지금 상당히 밸류에이션 자체는 높다라는 걸 반드시 인정하셔야 되겠고요. 이렇기 때문에 무리한 매매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레버리지를 일으키거나 2배, 3배짜리 이런 걸 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적절한 방법은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목표 주가와 현재 주가의 이제 괴리율이 높은 탑10과 이제 낮은 그 10개 종목 봤잖아요. 그것의 의미는 어떻게 두면 될까요?
그 두 가지로 할 수 있겠죠. 한국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지표입니다. 왜냐하면 목표 주가라는 것이 우리는 보통 통상적으로 20% 정도 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표 주가를 뭐 매도 기원 자체가 대한민국에는 없지 않습니까? 가끔 비판도 받지만 대한민국에서 매수 기원이 한 93%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매도 기원인데 미국은 매수 기원이 한 5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중립 있고 매도가 10% 되기 때문에 이런 게 많이 있다. 그만큼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네. 단적으로 테슬라를 궁금하실 텐데 테슬라는 중립 및 매도 의견이 한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소수 의견이 매수 의견이라고 보셔야 되겠고 그런 것들은 당연히 변동성이 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대부분이 저런 의견이 상당히 높은 것들은 두 가지가 있겠죠. 주가 재미없었거나 네. 아니면 상당히 앞으로 좀 찬스가 있는 그 정도로 보셔야 되겠죠. 다만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낮다고 나쁜 것이 아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안정적인 큰 주식 위주로 목표 주가가 괴리를 낮더라도 꾸준하게 우상향 그래프들을 더 많이 보시면 좋겠죠. 예. 자, 2분기 실적 시즌 그 미국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 살펴봤고요. 자, 오늘의 외신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야후 파이낸스입니다. 애플이 잇따른 목표 주가 상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모건 스탠리에서 상향했고요. 자, 특히 뭐 300불까지 이제 나온 인식도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자, 애플 좀 잘 가네요, 최근에. 네, 아마 이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에 제가 이렇게 그 외부에서도 만나보면 그 젊으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젊으신 분들의 뭐 20, 30대 이렇게 직장 다니시고 이런 분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주식 뭐 테슬라, 엔비디아 갖고 있지만 특히 그 제가 여태까지 뭐 주관적이지만 만나본 분 중에 젊은 여성분들 있지 않습니까? 젊은 여성분들 제가 만나보면 어저께도 한 2번 만나봤는데 다른 미국 주식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뭘 갖고 있냐니까 애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분이 아이폰 쓰시는 분들이더라고요. 딱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꾸준하게 갖고 가는 거. 그래서 애플에 대한 걱정은 큰 의미가 없다. 그분들의 시각에서 말씀드리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애플에 대한 판단은 4월 29일 이전과 이후로 바뀌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4월 29일 날 토니 사쿠나기라는 애플 관련해서 베스트 애널리스트가 6년 반 만에 중립에서 매수를 했다고 뭐 강조드렸고 그다음에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 자체가 상당히 이벤트였고요. 그 이후에 소위 WDC가 나오면서 AI 쪽에서의 AI 인텔리전스 하면서 그 전까지만 해도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 시대에 지금 애플이 뭐 하는 거냐 지금 큰일 났다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 AI 때문에 지금 난리 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직 나오지도 않은 아이폰 16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커져 있는 차에 목표 주가 올라가고 있고 주가는 지금 최근 약간 쉬고 있지만 지금 주가는 오늘 어제도 사상체 효과, 오늘도 사상체 효과로 또 끝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뱅크 아메리카부터 말씀드리면 230에서 256달러로 올려놨는데요. 오늘 이 부분은 애플을 또 중심적으로 그 뱅크 아메리카를 약간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뱅크 아메리카는 이렇게 투자 의견을 내기 앞서서 네 군데 나라의 설문조사를 활용했습니다. 네 군데 나라가 어디냐면 가장 큰 거 이제 미국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영국, 그다음에 또 여러분도 궁금한 중국, 그리고 오늘도 일부 뉴스에서는 인도, 이 네 나라의 소비자들을 이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갖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뭐 차트를 보고 뭐 이격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걸 갖고 판단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런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024년이요, 그러니까 올해죠. 업그레이드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AI 관련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금 그 네 나라의 사람들 조사해봤더니 아이폰 13이요. 그러니까 23이니까 재작년에 나온 모델 아니에요. 네. 재작년 가을. 아마 여기 쓰시면 해당되는 분이 계실 겁니다. 13을 사는 분이 29%가 지금 아이폰 13을 쓰고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아이폰 12요. 그러니까 3년 이상 된 모델이죠. 13%가 사용하고 있고 아이폰 11 내지 그 이전 모델을 사는 사람 이 네 나라의 경우에 31%. 그러니까 거의 한 73% 정도가 아이폰 13 그 이전 모델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와중에 이들은 계산할 수 있겠죠. 업그레이드 어느 정도 나오는 것인데요. 특히 이런 와중에서요. 이들의 또 충성도를 조사해 봤습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에 미국의 10대들은 92%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이 네 나라를 봤을 때 보면 아이폰 사용자들은 58%가 더
다음에 사더라도 역선이 아이폰을 쓰겠다는 사람이 네. 되겠고요. 갤럭시, 삼성이죠. 53%, 화웨이는 38%, 샤오미는 31%. 그러니까 충성도 높은 고객이 더 많이 쓰고 있으니까 당연히 좀 잘 팔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조사를 봤더니 애플 서비스라든가 제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애플 워치를 또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사람이 예전보다 높아졌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수요가 AI에 맞물려주면서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다음은 루프 캐피탈이 오늘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170달러에서 한꺼번에 300달러 네. 올리면서 월가 최고 목표 주가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소위 생성형 AI 시대로 더 들면서 아이폰이 소위 그들을 영어식 표현을 하면 베이스 캠프가 된다는 얘기합니다. 베이스 캠프라는 게 어떤 우리 베이스 캠프를 제가 들었을 때는 항상 산에 가는 사람들을 보면 에베레스트 등정하는데 기본을 딱 자리를 잡아놓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본을 베이스 캠프를 그 아이폰이 될 것이라는 얘기하면서 이게 15년 전에요. 15년 전에 아이폰이 나왔을 때가 소셜 미디어가 막 생기고 나면서 아이폰이 엄청나게 들쳤고 그 이전에 아마 지금은 이제 안 쓰시지만 20년 전, 25년 전에 저도 애들 사줬던 기억이 있는데 아이팟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음악 들었을 때 MP3 플레이어를 한 방에 날린 것이 아이팟이었는데요. 그런 아이팟이 세상을 많이 바뀌었고 이제는 AI라는 생성의 AI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다음번에 아이폰이 큰 이제 힘을 발휘할 거다.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베이스 캠프 하면서 170에서 300달러를 바로 올렸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블룸버그 앞선 코너에서도 블룸버그 기사를 잠깐 보셨는데 그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애플에요. 인도 매출이 33%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많은 분들이 애플이 인도에서 도대체 점유율이 얼마인지 지금 궁금하시잖아요. 이 기사엔 그런 잘 안 나오는데 이게 점유율 말씀드리면 작년 기준을 보면 한 6.5% 정도 됩니다. 네. 6.5%가 딴 거에 비해서 아직 훨씬 적죠. 삼성이 훨씬 큽니다. 그 중국 제품이 훨씬 많은데 중요한 거는요. 애플의 6.3%, 6.5%의 대수 기준 점유율을 떠나서 실제로 매출 기준을 보면 25%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비싼 걸 많이 판들인다고 보여야 되겠고 아주 그들 표현을 보면 이제 최상위 제품 우리나라도 갤럭시 뭐 시리즈 아주 비싼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최상위급을 보면 점유율이 75%입니다. 지금 인도에서. 그래서 이런 인도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인도가 엄청 커지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런 쪽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측면, 포텐이 크다는 측면에서 애플에 대한 관심이 크다. 여전히 늘 말씀드리지만 애플에 대한 걱정은 시간 많으신 분들만 하시면 네.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오늘 질문에 애플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라고 선정이 됐나 봅니다. 애플은 이제 300달러까지 루프 캐피탈에서 목표가를 상향하고 있고요. 애플 인도 매출 증가가 그렇게 많은 인구가 많은 인도에서 매출 증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애플 관련주들 좀 주목하시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애플 소식이었고요. 다음입니다. CNBC입니다. 실적 시즌 주목할 종목이고요. 바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꼽은 실적 시즌 주목할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도 저희 어닝 시즌 주목해야 된다고 했지만 어떤 종목이 좀 특이할 만한 사항인가요? 네, 오늘 뽑은 거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자기네가 이제 뽑은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몇 종목 중에서 한 5종목 있는데 그 중에 2종목은 외국계 있겠고요. 3종목이 미국에서 거래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브로드컴입니다. 마침 브로드컴은 오늘 이제 주식이 분할되면서 오늘 첫 거래가 되면서 약간 올라가면서 끝났는데요. 올해 52% 상승했지만 앞으로도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TSMC입니다. TSMC는 이제 엊그저께인가 아마 여러분 주식 투자하시면 배당까지 받으셨는데 이번 주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얼마만큼 또 가이던스 자체를 상향할지에 대한 관심이 크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저도 이 방송을 통해서 처음 소개시켜드리고 저 자신도 익숙하지 않은 게 있는데 찾아보니까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름 자체는 쉽지 않습니다. 콤포시큐어라는 회사입니다. 콤포시큐어인데 이게 제가 뭔지 딱 봤더니 뭔지는 알겠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저는 이제 갖고 있지 않은데 은행 가면 한번 만드시라 그러는데 워낙 이게 비싸갖고 제가 안 만들고 있는 건데 여러분 카드 만드시면 요즘 카드 무슨 모바일이나 넣어서 쓰시는 분 많지만 실물 카드 있지 않습니까? 요즘 보시면 약간 연회비 비싼 거 보면 메탈 카드를 받는 분이 있습니다. 메탈 카드로 돼 있고 그거 하면 환불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번 돈 내라는 건데 그 카드를 이게 엄청 기술인지 모르겠지만 메탈 카드의 전 세계 75%를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회사가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보면서 지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게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흥미로운 것은 가격이 아주 저렴한 가격입니다. 주가가 8불이 안 되는 주식인데 이거를 흥미롭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지금 이번 실적 시즌에 주목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종목 같이 주목해봤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 이어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인플레를 피한 도미노 피자. 사실 이제 이번에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좀 소비하지 않는 그 모양새였는데 도미노 피자는 좀 다른 모습을 나타났다고요. 네, 올해 들어서 소위 먹거리에 관련된 외식하는 회사들이 주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실적도 약간 부진했고 말씀하셨던 대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것으로 인해서 전체로 많은 분들이 가격에 대한 소비자 입장에서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외식 업계가 전반적으로 재미없었는데 그 와중에 주가 오르가 살아있던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치폴레랑 도미노 피자입니다. 치폴레는 여튼 실적으로 엄청 올라갔다가 지금 주식 분할한 이후에 약간 쉬고 있고 CEO가 그만두는 것도 약간 악재로 반영되고 있는데요. 도미노 피자는 오히려 지금 베어드에서 중국에서 매수 올렸고요. 목표 주가도 530에서 580달러로 올려놨는데요. 성장 전략이 지속되고 있고 이 소위 패스트푸드나 이런 피자 업계에서 전 세계에서 성장률이 가장 높은 지금 피자 업계라고 피자 회사라고 얘기하고 있겠고요. 주당 이익이 올해는 15달러, 16달러 수준이지만 2027년은 22달러까지 꾸준하게 연평균 11% 이상 성장하는 좋은 기업이다. 그러면서 도미노 피자를 주목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코너만큼 이렇게 미증시의 종목, 요모조모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요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